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광정밀기기 품목별 기술 시장 동향 보고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이 일단은 이 광정밀기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정밀기기가 지금 뭐 크게 세 개 카테고리로 크게 나눠지는데, 레이저 기기, 광계측 기기, 광센서 기기 나눠지는데, 그 안에도 사실 세부적으로 품목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품목이 사실 하나의 회사들이나 기업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런 품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냥 센서 레이저 기기라고 하는 것이 어,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기업들의 어, 그 내가 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과 또 그 나의 그 진로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세계 시장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표를 보시면 레이저 기기, 계측 기기, 센서 기기가 있는데, 레이저 기기가 월등히 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광석밀 기기 시장에서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도 그럴 것이 이 레이저 기기는 방대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실험실뿐만 아니라 이게 산업 쪽으로도, 가공 쪽은 모든 가공이 다 레이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런 레이저를 개발하는 것, 또 레이저 자체를, 가공용 레이저를 이렇게 다루는 데는 미국, 또 독일,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시장을 만들어 가기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곳이 이 레이저 기기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그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 레이저 기기를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산업화하는 것보다는 레이저 기기를 가지고 가공용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또는 레이저 기기를 가지고 의료용 어떤 그 장비를 만든다든지, 장치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들어가서 어,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 자체를 개발하는 쪽에 많은 시장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레이저 기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저 자체뿐만 아니라 레이저를 활용한 어떤 그 가공 시스템까지 다 포함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세계 시장을 볼 수 있고요. 주로 레이저 기기는 이제 저기 트럼프와 코헤런스가 이제 큰 시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쭉 가서 광계측기기는 이제 예, 군사, 또 항공우주,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에서 점점 그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 또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는 중이다. 또 광센서는 의료 진단기기와 또 이제 생산기기와 같은 그런 쪽에 이제 센서 기술을 적용하는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요. 고정밀 관계측 기기를 요구하는 곳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광센서 기기는 이제 광섬유 센서가 특히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센서 분야가 전체 시장을 이끌고 있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이런 포인트 센서뿐만 아니라, 포인트 센서라고 하는 것은 한 지점에서의 어떤 물리량, 온도, 스트레인 이런 것들 을 측정하는 거고요. 분포형 센서라고 하는 것은
한 포인트가 아니고 광섬유가 만약에 1kg다. 그럼 1kg의 이미 어떤 지점에서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분포형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 센서, 분포형 센서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분포형 센서 같은 경우는 건설, 토목, 에너지, 항공기 등과 같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또 석유 에너지 분야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석유나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일어났다 했을 때는 그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섬유 센서가 단가가 높다 하더라도 그거의 사고를 방지할 수만 있다면 이런 석유화학이나 에너지 분야에서는 그 사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아주 고감도, 비용이 비싸더라도 고감도의 이런 센서들을 채용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도 이런 에너지 분야 센서에 지금 집중을 해서 이런 광 센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또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스나 원유 소송 설비인 파이프라인을 감시하는 분포형 센서를 적용을 확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그 유럽부터 러시아에서 송유관이 유럽까지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만약에 리크가 발생해서 기름이 새게 되면 그 기름에 의해서 주변의 온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감지해서 어느 부분에 그 리크가 발생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술을 이런 분포형 센서로 적용을 하고 있다. 이게 산업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현황은 이제 보시면 대략 한 광정밀 기기 품목별 보면 한 4조 460억 원, 한 4조 정도 이렇게 4조 정도인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연도별 이제 품목별로 이게 어떻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의료용이 이제 좀 많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산업용과 의료용을 중심으로 이제 증가되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 기술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계측기기는 계측기기도 이제 광계측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증가가 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의료용 쪽에서 센서 기기가 많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 시장 분석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최근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R&D 결과물로 광계측 기기 및 광센서 기기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수입 의존도를 점점 낮아질 전망이다. 그래서 아직은 선진국보다 기술적으로 많이 뒤처져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또 기술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광기술공학과가 그래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기술을 따라가기 위해서 광기술공학과 존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취업을 해서 또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기술 개발 동향 및 전망.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광정밀 기기가 어떤 기술들이 있고 또 어떻게 개발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그 핫한 이슈가 어떤 게 있냐면 2018년 노벨 물리학상을 레이저 물리 분야에서 이제 받았습니다. 레이저 물리 분야에서 받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레이저 분야에서 받았다. 그리고 4차 산업의 핵심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시스템 변화에서 이제 집중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2018년 레이저 제조 분야인 유니버셜 툴즈를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제 광기술이 이제 핵심이다. 또 광섬유 센서 개발이 또 핵심 광섬유 레이저 개발이 아주 중심이 되고 있고요. 레이저 열처리 기술이 또 많은 부분에 적용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또 라이다를 이용한 라이다가 뭐냐면 레이저를 이용한 레이더로 보시면 레이더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자유 공간에서 우리 공기 중에 어떤 하늘에 떠 있는 물체, 뭐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레이저를 쏘아서 그 레이저에서 돌아오는 빛을 가지고 어느 거리에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지, 얼마나 큰 물체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라이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다 기술도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그 감지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런 라이다 기술은 최근 고급차 중심으로 차에서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오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체가 있을 때 그걸 밤길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 운전자가 그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차가 자체적으로 어느 앞차 진행 방향 쪽에 어떤 물체들, 갑작스러운 물체가 발견됐을 때 차를 급증가한다든지 경고를 주는 그런 그 라이다를 이용한 감지 센서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자, 2018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옵티컬 트위즈라고 하는 기술로 이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에너지 극초단 펄스 레이저 생성 기술 두 가지가 받았고요. 광학 집게는 주로 이제 생물학 분야에서 활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학. 트위즈는 이게 집게, 우리 그 집게를 뜻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에너지 극초단 레이저 펄스 기술을 이용해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좀 뒤에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요건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학 집계에 대한 게 나오고요. 그 원리를 좀 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레이저를 이렇게 그 조사해 주면 레이저가 그 입사되면 여기 그 어느 파티클 아주 작은 우리 그 세포 같은 것들이 파티클이 있는데 거기서 레이저가 이렇게 조사되면 이 레이저의 윗방향으로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있고 레이저가 조사가 되면 이게 셀이 레이저의 포컬 포인트 방향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딱 그 셀이 우리 그 집게처럼 핀셋으로 이렇게 찝는 것처럼 딱 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저로 움직이면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 셀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작은 셀을 움직여주는, 그래서 원하는 위치로 옮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옵티컬 트위즈인데, 이게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레이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 셀이 이렇게 움직이려고 해도 다시 힘을 받아서 원 상태로 다시 복원이 되는, 이런 게 이제 옵티컬 트위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단백질 연구라든지 분자 모터, 또 DNA, 세포 이런 그 생물 과정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장치가 옵티컬 트위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받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CPA라고 하는데 Chopped Pulse Ampl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펄스의 이건 이제 그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데, 펄스의 그 펄스를 증폭을 해줍니다. 근데 펄스를 증폭하는데 아주 좁은 그 펄스 폭이 아주 좁은 펄스를 증폭할 때 그 펄스가 그냥 그 증폭기를 통과했을 때 효율이 낮아요. 네, 이 펄스의 펄스가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증폭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펄스를 이렇게 이걸 이제 첩트라고 하는데, 펄스 폭을 쭉 늘려준 다음에 증폭한 후에 다시 펄스 폭을 줄여줍니다. 그러면 그 높아진 에너지가 더 줄여들어서 아주 높은 에너지를 가진 펄스를 만드는 것이 이제 CPA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첩트 펄스 증폭 기술이고요. 이것은 이제 최근에 고출력 레이저를 개발하는데 아주 그냥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펄스가 있는데 이걸 그냥 단순히 증폭을 시키면 원하는 만큼 증폭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트레칭을 시켜주고요. 이것을 이제 쭉 펄스를 늘려주고, 그런 다음에 증폭을 한 후에 다시 컴프레션, 이렇게 다시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주 높은 픽 파워를 가진 이런 그 펄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이 이제 1980년대 개발되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 노벨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광 기술 분야에서 두 개의 노벨상을 2018년도에 받았다. 그만큼 이제 광 기술이 앞서 있는 기술이고요. 특히나 두 기술 다 1980년, 1990년대 개발된 겁니다. 보통 노벨상은 아주 이렇게 한 30년 전 기술들에 대한 노벨상들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광 기술에 대한 노벨상은 그렇게 길지 않은 수준 내에서 이제 점점점 인정을 받고 또 그 노벨상을 획득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대 광 기술 이슈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그래서 유망 광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사물 인터넷에서 뭐 라이파이라고 하고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형광등, 우리가 보통 이제 가시광 통신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옥 내에 있는 형광등 같은 데서 보통 이제 빛을 이게 나오죠.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보를 실어서 보내주겠다. 그 형광등이 사실 이제 이런 그 인터넷 오브 싱즈에서는 깜빡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눈으로 관측할 수 없는 속도로 빨리 깜빡이기 때문에 우리는 형광등처럼 보이는데, 기기는 그걸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또는 전자기기, 뭐 냉장고 또는 밥솥 이런 것들이 집 안에 있는 이런 라이파이 통신하고 통신을 해서 밥을 뭐 자동으로 짓는다든지,
또는 냉장고의 온도를 컨트롤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오브 싱즈, 그래서 사물 간의 그 기술, 그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에서 또 광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페이셜 리커니션에서 우리 그 3차원 형상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안 같은데 우리 3차원으로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보안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퀀텀 센싱이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부분도 이제 암호화된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그 고급 기술로 지금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러블 포토닉스 해서 마이크로 LED가 있고요. 그리고 플렉스블 또 패브릭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 LED를 적용해서 이제 그 입는 옷 또는 이렇게 그 광을 적용한 그런 연구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특히나 이제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도 이런 광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해서 아주 작은 회로에 여러 이제 그 센싱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광원 기술들을 적용한 그런 것을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드에어 옵티컬 머티리얼들도 있고요. 재료. 그 다음에 자, 플랫 메타 서페이스 렌즈는 최근에 이슈화된 건데 우리가 렌즈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제 그 광기술공학 광전자공학 실험에서 렌즈 가공을 해봤죠. 그러면 렌즈가 볼록하거나 오목하거나 그래서 그 두툼한 렌즈 형태가 되는 거죠. 두툼한 렌즈 형태가 되는데 여기 플랫 서페이스 렌즈는 이런 두툼한 렌즈를 아주 얇은 렌즈, 그래서 한 100, 아주 얇은, 여기가 지금 715 나노미터의 아주 얇은 렌즈를 만들어서 거기서 아주 그 평판, 우리 그 종이 A4 종이 한 장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빛을 조사해 주면 반대쪽에서 빛이 모아지는 그것이 이제 플랫 메타 서피스 렌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여기 영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있냐면 안경이 이렇게 두꺼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경이 두꺼울 필요가 없고 아주 얇은 렌즈를 개발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가벼우면서도 네, 그리고 카메라도 그렇게 무겁고 복잡하게 안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렌즈가 이렇게 겹쳐 있는 큰 옵틱스들을 아주 얇은 렌즈 막을 몇 개를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가벼우면서 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플랫 메타 서피스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포토 디텍터는 뭐 여러 군데 그 광 검출기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섭계를 이용해서 활용한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트로미터인데 칩 베이스드 스펙트로미터는 이런 분광기인데 아주 작은 아주 그 소형화된 칩의 그 분광기를 만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파워 레이저 빔을 측정하는 기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딥 러닝 같은, 그래서 특별히 이제 바이오 옵틱스, 우리 그 생체 의료 분야에서
광생체 의료 분야에서 이게 딥러닝 방식으로 이런 이미징을 이렇게 퀄리티를 좋게 한다든지 또 의미 있는 데이터를 얻어내는 그런 기술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그 뇌 연구를 할 때도 이런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를 가지고 이런 뇌 연구들도 생체 의료 쪽에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리얼타임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퍼시가 이런 그 생체에서 나오는 신호를 광으로 감지해서 이미징을 하거나 또는 그 또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좀 몇 개 스킵을 하고요. 여기 이제 요 위에서부터는 다 이제 레이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레이저 기술들 또 이제 이렇게 그 핵융합을 위한 또 레이저 핵융합 최근에 그 신문에서 그 소형 태양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레이저 핵융합 연구소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레이저를 가지고 핵융합을 해서 태양의 온도만큼 되는 아주 높은 온도의 어떤 그 융합을 이루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런 레이저를 이용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대략적인 그 최근의 기술들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또 그 제가 자료를 자료실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또 재미있는 연구들이나 또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이 키워드들을 이제 제가 추천해 드리면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영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이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이 분야에 적용을 할 때 아주 좋은 지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또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쭉 여러 번 읽으면서 이 보고서는 이제 전체 숲이 어떻게 되어 있냐, 광기술, 그 중에서 이제 광정밀 기기 분야에 물론 광기술이 여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또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특히 요 광정밀 기기라고 하는 요 숲에서 어떤 숲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이 보고서를 쭉 이렇게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지금 제가 본 데는 이제 이 보고서는 155페이지까지 되어 있는데 45페이지까지만 여러분들하고 지금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나머지 부분들이 기회가 되면 또 계속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